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REST API 템플릿 만들기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에는 Vertical Slice Architecture와 Mediate R이라는 거에서 알아볼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조금 더 고도화할 거예요. Vertical Slice Architecture는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클린 아키텍처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이 얘기는 들어봤을 건데 레이어를 구분하고요.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을 이용해서 뭔가 데이터들을 클래스들의 의존성을 최대한으로 끊어서 각각의 계층별로 처리하도록 하는 도메인 중심의 어떤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레이어드 아키텍처다 보니까 각각의 레이어들이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예를 들어서 도메인 모델이나 도메인 서비스, 도메인 레이어에 속한 어떤 아이들은 다른 클래스들, 다른 레이어에 있는 것들을 의존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계층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연성 면에서 조금 떨어집니다. 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유연성이라는 것은 물론 프로그램적으로 아주 고도의 코딩을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기준으로 한 포트 앤 어댑터 이런 패턴을 이용해서 다 구현할 수 있는데 이게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생각 외로 좀 많은 코딩이 들어가요. 물론 이 프로젝트 자체가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일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각각의 프로젝트 단위로 이렇게 붙어 있겠죠. 개발자들이. 그럴 경우에는 이걸 쓰는 게 좋은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몇몇, 2명, 3명 정도의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레이어드 아키텍처, 클린 아키텍처라는 걸 이용해서 개발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개발하기가 점점 복잡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그래서 클린 아키텍처는 이 구성원 모두가 클린 아키텍처에 아주 익숙하다고 했을 때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좀 많은 구성원이 있고요. 팀에. 자, 3명, 5명 이 정도의 인원 가지고는 그냥 지금 얘기한 Vertical Slice Architecture라는 걸 이용하면 되는데요. Vertical Slice Architecture는 클린 아키텍처에서 말한 레이어드 계층 구조를 좀 응집해서 하나의 레이어로 모아드리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Vertical Slice Architecture를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UI, Application, Domain, DB 이렇게 레이어가 다 나눠져 있는 거를 슬라이스로 쪼개서 각각을 피저라는 걸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유저 스토리라고 하겠죠. 유저 로그인, 유저 안에 유저 로그인, 유저 레지스터 이런 식으로 슬라이스에서 끝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Vertical Slice Architecture라고 해요. Feature Architecture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Vertical Slice Architecture를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저 Vertical Slice Architecture를 위해서 의존성을 분리하려다 보니까 Mediator라는 것도 좀 쓰게 될 거예요. 꼭 이게 필요한 건 아니지만 저는 사용해보니까 편리하기 때문에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추천드려요. 자, 그래서 일단 이 Vertical Slice Architecture를 위해서 이 Where 포캐스트라는 거 삭제하고요. 자, Controllers라는 것도 삭제를 할 겁니다. 자, 필요 없어요. 그리고 폴더로 Feature라는 거를 만들어낼 거예요. FEATURES Features 폴더 만들고요. 그리고 그 밑에 하나의 폴더를 하나 더 생성을 할 겁니다. 피처 단위로 폴더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스토리가 뭐냐면 로그인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유저라는 폴더를 생성을 할 거고요. 그 안에다가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 거예요. 컨트롤러는 유저 컨트롤러가 될 겁니다. 자, empty에서 MVC 컨트롤 해도 되고 저는 그냥 컨트롤 시프트 A 눌러서 클래스로 그냥 유저 컨트롤러라고 만들게요. 자, 이렇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이 뒤쪽에다가 컨트롤러 베이스라는 코딩을 할 거예요. 자, 컨트롤러 베이스 그리고 Alt Shift F10번 누르시면 이렇게 유징이 나오죠. 유징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로그인이라는 거 할 건데 로그인의 기능은 아주 간단할 거예요. 그냥 퍼블릭 형태로 할 거고요. iAction result를 리턴 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로그인 하고 스트링으로 아이디 받고요. 스트링으로 패스워드 받게 할 겁니다. 자, 버티컬 슬라이스 하기 전에 지금 그냥 컨트롤러에서 다 구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포스트로 로그인이라는 네임을 넣어 줄 겁니다. 자,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 미리 복사를 좀 할게요. 그리고 패스워드가 1234면 리턴으로 OK, 그게 아니면 unauthorized라고 리턴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게 잘못됐네요. password.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패스워드 1234.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이 클래스 유저 컨트롤러 위쪽에 애트리뷰트를 2개 넣을 거예요. 자, API 컨트롤러라는 속성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route라는 거 넣어줄 거예요. 속성. 그리고 route의 속성에는 이 컨트롤러라는 걸 넣어서 이름에 대한 규칙을 정할 겁니다. 저렇게 만들면 뒤쪽에 있는 그저 프리픽스, 포스트픽스 유저 컨트롤러에서 컨트롤러를 제외하고 유저만 가지고 이 패스를 구성해내요. API 패스를.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API 패스는 어떻게 되냐면, 자, 유저 밑에 로그인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를 하면 얘를 실행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실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해서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우리는 컴파일 하고요. 실행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유저가 나오죠. 그래서 try it out 하시고 1, 2, 3, 4 하고 그냥 패스워드 1, 2라고 하면 unauthorized 뜨죠. 자, 1, 2, 3, 4일 때만 OK예요. 그래서 1, 2, 3, 4라고 하고 execute를 누르시면 자, OK 처리가 됐어요. 그냥 200 스테이터스 200만 리턴하고 따로 뭐 리스판스 보내는 건 없어요. OK, 그걸로 끝. 자, 요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지금 유저 컨트롤러에서 모드 하고 있는데 요거를 버티컬 슬라이스 형태로 수정을 하려고 해요. 그 전에 이제 미디에이터를 먼저 추가를 해볼 거예요. 이벤트 드리븐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발자 명령 프롬프트로 가시고요. 자, 저희는 이걸 많이 쓰게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cd dir 한번 해볼까요? 솔루션이죠. 자, 폴더로 가야죠. 프로젝트 폴더. 그리고 dir 하면 자, 프로젝트 폴더로 왔어요. 여기에서 미디에이터에 대한 거를 추가를 할 겁니다. add 패키지, mediator R extensions, Microsoft dependency injection. 자, 요거를 패키지에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자동으로 추가가 돼요.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dependency 가셔가지고 패키지 보시면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픈 API는 저희가 스웨거 쓴다 그래서 넣어진 거고요. 요 두 개. 그리고 세리로그 저번 시간에 3개 추가했죠. 그리고 오늘 추가한 게 이겁니다. 자, 버전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시는 게. 그 당시에 레이티스트가 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최신 버전을 이렇게 설치하시고 program.cs로 이동을 하세요. 그리고 program.cs에 미디에이터에 대한 서비스를 등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builder.services.add mediate. 자, add mediate r 이라고 하고요. Alt Shift F10번을 딱 눌러주세요. 등록이 안 됐네요. 이렇게 되면 위쪽에다가 그냥 using, 제가 강제로 넣어버릴게요. using.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활성화 됐죠.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자, 어셈블리를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그냥 assembly
executing assembly 이런 식으로 그냥 해놓으면 돼요. 자, 그리고 컴파일 해보시면 이 어셈블리가 없으니까 Alt Shift F10번 누르시면 시스템 리플렉션 나오죠. 자, 저거 추가해 주시고 다시 실행 한번 해보세요.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자,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럼 mediate R은 추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넣기 전에 하나 더 추가할 게 있어요. 요 assembly get executing assembly라는 거는 지금 실행되고 있는 assembly를 기준으로 add mediator R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API 서버 프로젝트 말고 다른 프로젝트들도 추가할 수 있겠죠. 뭐 쉐어를 추가할 수도 있고 다른 프로젝트도 좀 분리를 해서 추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그러한 DLL들 전체를 다 확인을, 그런 각각의 프로젝트들을 다 확인해서 미디에이트 관련된 애들을 레지스터 해주려면 이 add mediate의 이 뒤쪽 애들이 어떠한 헬퍼가 조금 필요해요. 어셈블리를 다 가져올 수 있게요. 그래서 가져오는 헬퍼를 지금부터 만들 겁니다. 자, 여기에다 이름을 헬퍼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 거예요. 헬퍼라고 하고요. 그리고 폴더 밑에다가 assembly helper.cs라는 파일을 추가할 겁니다. 자, new 해도 되고요. Ctrl Shift A 누르셔도 돼요. 그래서 클래스 나오면 assembly helper.cs라고 합니다. 그리고 assembly helper.cs가 만들어졌는데 저는 이거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가져올게요. 한번 보세요. 내용은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 아주 간단한 클래스입니다. 펑션만 갖고 왔네요. 자, 펑션인 클래스까지 다 가져와서 assembly helper고요. get assemblies라는 거고 이제 search 옵션을 받아요. search 옵션이 지금 현재 디렉토리에서 디렉토리의 모든 DLL을 다 찾아서 만약에 탑 only라면 탑 디렉토리만 할 거고 모든 여기에서 이렇게 all 디렉토리라고 하면 그 아래쪽에 있는 서브 디렉토리들을 다 찾을 거예요. 리커시브하게 다 찾아서 이 DLL들을 찾아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get files에서 그 패스에서 assembly 패스 가져오고요. 로드합니다. 자,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가져온 assembly 리스트를 이 add mediator R에 넘겨주면 add mediator R은 그 DLL들을 다 찾아서요. 그 안에 있는 mediator R 관련된 클래스들, 핸들러들을 찾아서 자동으로 등록합니다.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렇게 해놓도록 하고, 그렇고 그러면 이제 assembly get executing assembly가 아니고 저 assembly helper를 그대로 이용해 볼게요. helper.get assemblies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굳이 모든 그리고 to array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피처에 유저 로그인이라는 거를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add 클래스 해서 유저 로그인 유저 로그인 말고 로그인이라고 할게요. 유저 폴더 밑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유저 밑에 있는 이 로그인을 한번 구현해 볼 거예요. 자, 이 로그인은 커맨드하고 리스판스를 다 가지고 있고요. 커맨드에 대한 핸들러까지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커맨드가 필요한데요. 커맨드는 다음과 같은 형태일 거예요. public class command I request 리스판스를 봐줄 거고요. 자, 리스판스도 여기에서 그대로 구현을 할 겁니다. 자, 이 I request가 미디에이터에서 사용되는 애예요. 미디에이터의 리퀘스트로 커맨드를 쓸 거고 리스판스로 이 녀석 이 클래스 리스판스를 쓰겠다고 저희가 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ID 패스워드를 받아가지고 result error access 토큰을 리턴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저 에러 보이시죠? 에러? 이게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에러가 아닌데 요거는 없애고요. 자, 에러도 저희가 구현을 해놓은 에러예요.
자,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커맨드 핸들러를 만들 건데요. 자,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면 public class 커맨드 핸들러 그리고 I request 핸들러라고 하고요. 자, 커맨드가 리퀘스트고 리스판스가 리스판스예요. 여기서 다 만든 거죠, 상위에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 클래스 로그인이라는 거에 응집해서 리퀘스트도 커맨드도 있고요. 리퀘스트가 될 수도 있어요. 쿼리 형태로. 그리고 리스판스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핸들링하는 핸들러도 있어요. 자, 다 모아져 있죠. 자, 버티컬 슬라이스의 어떠한 규칙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지금 왜 계속 에러냐면 10번을 눌러주시고 Alt 임플리먼트 인터페이스 하시면 이렇게 핸들러를 구현을 해줄 겁니다. 지금 저희는 이 핸들러를 구현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리스판스라는 거를 한번 만들어 놓고, 자, 이거는 리졸트가 그냥 펄스 기본값이죠. 펄스라고 할 수 있게 그냥 해줄게요. 그리고 스트링으로, 자, 액세스 토큰을 받도록 해서 너를 받을 겁니다. 만약에 이 리퀘스트가, 자, 패스워드, 자, 이거는 유저 컨트롤러에 있는 내역을 좀, 자, 참조를 할게요. 자, 패스워드가 1234면 오케이, 아니면 unauthorized 나오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패스워드 이렇게 했을 패스워드는 1234인지 체크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else면 또 뭔가 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1234면 액세스 토큰을 넣고요. 액세스 토큰은 guid.new guid 하고 toString 해서, 자, 뉴머릭 형태로만 짝대기 같은 거 다 빼는 거죠. 그리고 response.result는 여기에서 true로 변경해 줍니다. 정상이니까요. 그리고 else에서는 response.error를 여기에서 구성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new error 라고 하고, 에러의 값은 그냥 임의로 한번 구성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구성해 주면 뭐 원하는 거겠죠. 그리고 response.access 토큰은 저 access 토큰을 가져오고요. return. 자, 리턴 할 때 이제 타스크로 리턴을 해야 되니까 task from result 하고 response를 넘겨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됐어요, 로그인이. 자, 그리고 유저 컨트롤러를 또 수정을 좀 해줘야겠죠. 미디에이터를 통해서 login.cs 커맨드 핸들러 있죠. 이 핸들 펑션으로 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정을 할 건데요. 자, 일단 컨스트럭터를 생성을 하고요. i 미디에이터라는 거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 미디에이터에 대한 자, 미디에이터에 대한 이 private read only 변수를 생성을 하고요. 이게 이제 디펜던시 인젝션에 의해서 인스턴스가 생성되고 나면 요 밑에서 쓰려고 이렇게 구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디에이터를 통해서 보내줄 거예요. 그럼 얘들은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삭제하고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변경을 할 건데요. 이렇게 리턴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근데 iActionResult라고 되어 있죠. iActionResult 저것도 싱크 형태로 바꿔줄 거예요. 타스크 이렇게 iActionResult를 가져오도록 해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string id 패스워드로 되어 있는 것도 저희가 여기에서 커맨드 형태로 만들었죠. 그래서 저 커맨드를 쓰도록 수정을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login 커맨드 그리고 request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죠. 자, async task 이런 형태로 하면, 자, 일단은 됐어요. 기본적인 거는. 그리고 이
iAction result 형태는 스웨거에서 무슨 내용인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리스판스에 대한 힌트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리스판스에 대한 힌트를 넣어줄 겁니다. 그 리스판스에 대한 힌트는 produced response type이라는 게 있어요. 이 녀석을 이용해서 type of에다가 login.response를 리턴 하겠다라고 오픈 API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테이터스 코드는 스테이터스 코드스 스테이터스 200 OK일 때만 리턴을 리스판스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우리가 원하는 코드는 다 됐고요. 이 위쪽에다가 allow anonymous라는 걸 넣을 거예요. 자, 이걸 넣는 이유는 이제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authorize 되어 있는 사람들, authentication에 의해서 인증과 권한 부여를 받은 사람들만 혹시 쓸 수 있는 함수를 만들게 됐을 때 이 로그인이라는 거는 아직 인증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allow anonymous라고 그래서 인증하지 않은 사람도 이 펑션은 접근이 가능해 라는 애트리뷰트 특성을 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자, 유저라는 게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try out 이라고 해서 1, 2라고 하고 1, 2라고 한번 해보고 1, 2, 3, 4 자, 정상 동작하는 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result true 에러는 없고 access 토큰은 GUID 형태로 만들어졌죠. 자, 동작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우리 지금 핸들러로 왔죠. 여기로 왔어요. 여기로 와서 동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정확하게 동작하나 싶으면 다시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로 넘어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디에서? 유저 컨트롤러로부터 send 하게 되면 여기로 오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execute 하면 여기 오죠. 자, send를 하면 여기로 갑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다 처리하고 나면 여기로 오고요. OK면 리스판스 아니면 unauthorized 한다 그랬죠. 자, 여기에서 다시 1, 2, 3, 4가 아니고 1, 2를 넣어서 기존과 똑같이 동작하는지 봐볼게요. execute 하고요. 갔다가 자, 어떻게 될까요? 아래쪽에 보면 unauthorized 나왔죠? 401. 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vertical slice하고 저희 mediate R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로그인해서 우리 액세스 토큰을 GUID 형태로 받아내는 것까지 확인을 해놔봤어요. 그리고 만약에 에러, 패스워드가 틀리면 unauthorized 401 스테이터스 코드를 리턴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